예,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앞서 들으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를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발언 배경이 있을 거고요. 특히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증권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정부 금융당국에서 상당히 좀 면밀하게 볼 모양입니다. 의미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를 비롯해서 이인철 참정연구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공매도가 일반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매도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른바 이제 슈퍼개미, 그렇죠, 정말 자본력과 그리고 신용도가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요.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이 한 20에서 30%, 개인의 비율은 0.01% 정도. 그러니까 정말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슈퍼개미 정도라고 해도 사실은 거의 없다는 정도로 사실 공매도라는 게 개인도 할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매도를 자기 투자 전략상의 한 방법으로 쓰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미미하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전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늘 오를 때만 수익률을 내느냐, 그렇죠.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내릴 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내가 이 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매도해서 그렇죠. 손실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주식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발행돼 있는 주식을 남으로부터 빌려와서 매도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에서 하나의 투자 기법으로 인정은 되는데 문제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 투자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이득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 손해를 보고 그렇죠. 있는데 네. 특히나 이 공매도라는 건 주식 떨어질 걸 기대하고 미리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진 가격이 되사서 갚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일반인은 못하고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이득을 보지만 결국 개인이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건 하락장에서 수익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주식을 현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손해를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고 이게 단순히 개인들이 직접 참여를 공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다. 나는 팔지 않았지만 거네요. 주식이 그러니까. 떨어진 것이 있으니까요. 이 공매도 시장이 물론 뭐 개인 투자자들은 참여율이 거의 미미하지만 그래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이제 시장 상승장보다는 대세 이 변동성이 크거나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많아집니다. 요즘 같은 때겠네요. 딱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지난해 경우는 주식시장이 한 뭐 코스피가 20% 넘게 잘 오르다 나갔죠. 보니까 네. 공매도 시장 일평균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이 한 3천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평균을 따져봤더니 일평균 3,900억 원 꼴입니다. 한 30%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특히나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뭐 이 쇼크로 많이 하락할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과 이제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거의 1조 원 하루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물량이 많을 때 더욱더 이제 하락하는 횟수나 이제 폭이 더 커질 때 손실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일평균 거래량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뭐 4, 5조 내지를 웃돌지만 이렇게 공매도가 1조 원대로 커지게 되면 공매도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공매도 그게 이제 특정 종목이 됐든 하면 그 나라 시장에 이제 전반적이 됐든 간에 공매도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나라 시장 또는 그 어떤 종목의 주가가 향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종의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세장이거나 장이 불안할 때 이 공매도 거래 규모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장이 이렇게 꾸준히 좋아졌던 편이기 때문에 공매도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뭐 이를테면 아주 커졌던 건 아닌데 올 들어서 좀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최종구 위원장이 개인 공매도 얘기를 하게 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 공매도 시장이 자꾸 커지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된 차원에서 개인들의 참여를 좀 더 유도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이유는 이 개인들한테 공매도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구나를 인지하게 된 사건은 이제 올 초에 있었던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건, 거의 뭐 100조에 가까운 유령 주식이 갑자기 물량이 풀리면서 공매도의 이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이 폐지 청원이 굉장히 본물을 이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이제 계속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차입이라는 건 발행된 주식을 제가 정당하게 이자를 주고 수수료를 글쎄요. 주고 빌려와서 매도하는 거는 정당하지만 합법이지만 예. 그러나 무차입이라는 건 발행도 되지 않은 유령 주식을 그냥 내다 먼저 파는 겁니다. 사흘 내로 메꿔야 되는데 메꾸지 못하고 이 결제 사고가 나는 것을 이제 무차입 이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지난번 삼성증권이 이제 그런 사례가 된 거였는 건데 지금 최 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말씀하신 그런 불법적인 공매도, 즉 무차입 공매도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더 처벌을 강화했다는 내용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가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 중심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즉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공매도를 직접 해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 공매도에서 개인들이 기관들에 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냐라는 부분은 언뜻 이해가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우리는 예탁결제원의 주식을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탁결제원에서 빌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증권사를 통해서 혹은 연기금을 통해서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개인도 나는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이건 한 10년 정도 갖고 갈 거야. 삼성전자 주식 저는 증권회사에다가 이자를 받고 이제 공매도 물량으로 팔 수 있습니다. 빌려줄 수는 있는데 예. 그 물량은 너무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가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신용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증거금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100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갔다라고 하면 40만 원 정도를 증거금으로 못을 박습니다. 40%나 증거금을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휴, 근데 예. 외국인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서 거의 증거금 없이도 대여해 준다는 겁니다. 그건 조금 그러네요. 그러다- 신용도가 기준이라고는 할 말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용도도 높죠. 자금력도 있죠. 정보력도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이 공매도를 굉장히 이제 활성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 최종구 위원장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제대로 좀 평평하게 하겠다. 그럼 지금 이렇게 좀 과도하게 개인들한테 좀 불리하게 되는 증거금 규제 같은 이런 걸 손댈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걸 이 신용도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신용도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신용도를 따지면 당연히 이제 빌려주는 입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으니 개인보다는, 이 부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번 무차입 공매도를 계기로 아예 공매도를 없애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 청원도 있거든요. 지난번 삼성증권 때 그 청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공매도라는 게 지금 오히려 이 부정적 뉴스를 빨리 시장에 반영시켜서 주가 버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가 하락장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나옴으로 해서 하락장에서도 거래량을 증가하는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흥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이 공매도를 차단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외국 자본의 이탈 우려 때문에 정부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아예 없애는 거는 논의조차 못하는, 그건 논외로 하고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인 개인의 이제 신용도를 좀 접근해서 쉽게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삼성증권 사태 때 이 얘기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그럴 때 이 없애자는 분들이 물론 많긴 했지만은 그때도 뭐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제 그 금융 외환위기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외국계 금융회사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계 회사들이 공매도를 많이 한다는 건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최근에 이제 이 5년간 적발된 이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71건이었는데요. 예. 69건이 외국계 증권사예요. 69개.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가 이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매도를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과연 이 기관하고 정말 빌려왔는지 잔고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 거래하기 바쁜데요, 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관리 감독도 시스템도 엉망이고 또 하나는 처벌도 굉장히 솜방망인데요. 이렇게 공매도를 걸렸지만 실상 처벌을 보게 되면 거의 60%는 기관주의. 그러니까 말만 한번 그렇습니다. 조심해, 과태료가 이 정도라는 현행법상 얘기군요. 과태료 최고가 1억 원이에요. 아, 최고가 1억 원이라고. 최고가 1억 원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법 개정, 자본시장 개정법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무차입 공매도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안이 자본시장 개정법에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공매도에 따른 피해를 사실 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처벌도 솜방망이였다 그러니 뭐 외국계들 뭐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걸리지만 않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맞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서 갑자기 돈을 많이 빼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식을 투자하고 채권을 투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미국 금리보다도 더 먹을 수익률이 더 많다라는 걸 외국계가 이제 증명하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를 없애는 거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쉽지 않은 거고 우리가 좀 외국 시장이 좀 개방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증거금 문제도 그렇고 신용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손을 본다고 그러면 공매도 제도가 정말 개인 투자자들한테 뭔가 좀 좋은 어떤 전략 뭐 중이 하나 늘어나는 거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일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일본의 경우에는 주식 빌려주는 대여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개인의 이 공매도 비중이 거의 10%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보다 10배 이상 시장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롤모델 타산지석으로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무차익 공매도는 위법이기 때문에 이걸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주식 잔고 매매 시스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일본은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돼 있는 데들이 이제 이 개인의 이런 어떤 투자의 어떤 기법이 되는 거고 우리처럼 백전백패가 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 시스템이 아직 좀 미비하니까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선진국의 사례를 좀 들여다보겠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금융위원장이 저런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공매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실은 정보력이라든가 뭐 투자 기법이라든가 투자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개인이 기관들을 이길 수는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공매도 문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비점들을 좀 개선을 일단 하고 그 내용을 일단만 잘 면밀히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를 좀